이번 시간에는 이제 5장의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노이즈에 디지털 신호가 좀 더 강하게 되어 있고, 수신이 이제 검출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 신호를 이제 변환시킬 때도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신호가 훨씬 더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된 신호 값을 그대로 펄스에 실어서 전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이제 샘플링된 값을 그대로 보내는 것보다 이진수로 바꿔서 보내는 이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를 나중에 좀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진법으로 표현한 값을 채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신호를 바꾸는 라인 코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하나의 블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요 그림은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이제 스칼라라 쓰신 분의 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요 그림을 가지고 먼저 한번 전체 시스템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블록의 왼쪽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블록이 이제 아래쪽 이 부분이 이제 끝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 부분은 이제 송신단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수신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보내고 요 중간은 뭐냐면 우리가 채널이라고 적게 되죠. 채널은 뭐냐면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있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되겠고요. 요 공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 채널을 가능하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임펄스를 보냈을 때 임펄스 리스판스 ACT 그러니까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 요 값을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시간 갑니다. 아날로그 시간 갈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코딩할 때는 디 중간 다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 쪽에서 쭉 계산하고 실제 입력 신호는 보통 이제 아날로그가 되겠고 보낼 때도 이제 아날로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바꿔서 보내게 되겠고 그 내부 처리들은 다 디지털로 해요. 송신단도 그렇게 되고 수신단도 안쪽 부분은 이제 디지털 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디지털 통신을 하느냐? 실제로는 이제 소스 신호들하고 그다음에 채널로 나가는 신호들은 아날로그지만 우리가 디지털로 블록화해서 뭔가를 신호를 막 변형하고 저장하고 보내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요게 빗금친 블럭은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 네모로 된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입력 신호는 보통 이제 음성,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텍스트 메시지 될 것이고요. 이런 메시지 들어오면은 이 포매팅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만듭니다. 이 포맷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개념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소스 인코더는 뭐냐면 이 데이터 중에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 그 화이트가 많으면 화이트는 보통 1로 찍히거든요. 값이 픽셀 값이 1로 찍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이 많으면은 이걸 우리가 일을 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일을 압축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목적이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적게 보내는 목적으로 보낼 때 소스 코딩을 하게 되겠고요. 인크립션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가장 쉬운 게 이제 랜덤 시드를 곱해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만들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이거를 보지 못하도록 내 신호를 검출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구조가 인크립션이 됩니다. 이거 이제 채널 인코드는 뭐냐면 이 채널 인코드는 어떤 목적을 갖냐면 이 채널을 보낼 때 이 채널상에서
노이즈라든지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신호에 왜곡이 생겨서 우리가 아까 바이너리 시메트릭 같은 채널에 보시면 여기에 0이 1로 되고 1이 0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몇 개씩 생깁니다. 오류가 엄청 많이 생기진 않고요. 오류가 엄청 많이 생기면 우리가 통신이 안 되고요. 오류가 100%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류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조금 있었을 때 이거를 채널을 위해서 채널에 발생되는 오류를 위해서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채널 인코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멀티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럼 보통 여기는 이제 내가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이제 포장지를 싸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구조가 되겠고, 이 채널 심볼이라는 거는 이제 채널을 위한 이제 페르티가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값이 이제 또 추가로 보낸다. 근데 멀티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소스를 내가 뭐 만약에 A란 소스, B란 소스, C란 소스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라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뭔가 선택했을 때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이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호를 이제 변주시키는 구조. 변주란 건 어떤 게냐? 펄스 모듈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내는 신호를 그냥 우리 보통 이 뭐야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주파수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주파수를 꽤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SKT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통신에 그 사용되는 주파수 허용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그 주파수로 신호를 올려서 신호를 보내는 걸 이제 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나 어떤 리소스를 위에서 쓰는 공간. 그다음에 패스 모듈레이션은 이제 내가 그 공간에서 내 할당되는 밴드위스만큼 잘라서 이렇게 보내는 게 되겠고요. 이제 프리뷰 스프레드나 이제 멀티플렉스, 프리뷰 스프레드는 요즘 잘 안 쓰게 돼 있고, 멀티플렉스는 이제 사용자가 여러 명일 때, 내가 사용자 여러 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통신할 때 나랑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사용자 한 명은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 슬롯 몇 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할당할 때 멀티플렉스에 쓰게 되겠고요. 이건 TX 안테나라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제 채널에 보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신단의 구조는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렸고요. 수신단은 어떤 거냐면 이 송신단의 과정을 그대로 역으로 가는 구조가 수신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수신 안테나. 그래서 수신 안테나 붙고 그다음에 멀티플 액세스가 했으면은 쓰고 어 이 스프레드는 이제 주파수에 이제 확산시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CD나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거 요즘 잘 안 쓰는 거니까 안 하고 변조를 했으면 복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끌어내리는 구조를 하게 되겠고, 이제 펄스 모드에 있으면 디텍팅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 선택했으면은 내가 원래 복원하는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채널 인코더. 내가 채널을 위해서 더 많은 패러티를 보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디코딩을 하는 구조가 되겠고, 인크립션 했으니까 원복해주는 디크립션. 그 다음에 채널 디코더로 원래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포매팅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보이스였으면은 보이스,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면 이미지 이런 형태로 원래 바꿔준 이쪽을 이제 인포메이션 이제 수신다 혹은 인포메이션 싱크라고 합니다. 소스 싱크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통신의 분량을 설명할 때는 송신단을 이제 많이 설명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송신단을 이해하면은 수신단은 자연스럽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요 개념을 일단 좀 잡으시면은 이제 통신 시스템을 기타 통신 시스템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신의 각 의미는 이제 포맷이란 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은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스 인코더는 이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제 비형실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일이 여러 개다. 한꺼번에 보낸다. 이랬을 때는 일이 몇 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것이고요. 이 왜 이러냐면 보통 우리가 생성된 데이터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정형화를 띠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소스 코딩을 해서 압축을 하는 구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효율이 높습니다.
인크립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랜덤 시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화하게 해서 암호화하게 넣어버리면은 그 다른 사용자들이 내 신호를 보더라도 검출이 안 되도록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채널 인코더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채널상에서 이제 잡음이나 간섭 등에 의해서 신호의 복원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이 잘 되도록 좀 더 많은 패러티 심볼을 할당을 해서 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 멀티플렉스는 이제 여러 소스에서 신호를 이제 선택하거나 결합할 때 쓰는 구조다. 펄스 모듈레이션은 이제 이 0과 1을 해당하는 신호를 뭐 변화하는 이런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변조는 내가 신호를 이제 고주파대로 올리는 이제 변조 방식이다. 그러니까 보통 기저 대역이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가 낮은 신호, 음성 같은 경우 주파가 낮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LTE, 4G라든지 5G는 이제 뭐 물론 이제 900메가 대역도 있지만 1.2기, 뭐 1.8기가 대역, 그 다음에 뭐 3기가 대역, 5기가 대역, 요즘은 이제 10기가 대역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주파수 신호 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밴드패스 변조가 되겠고요. 이제 프리스프레드는 이제 보통 잘 안 하는 건데 고주파형에서 신호에 이거를 막 이렇게 섞어서 보내주는 이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특정 밴드가 신호의 어떤 그 수신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보내는 유저의 신호는 항상 안 좋게 되죠. 근데 이거를 사용자마다 여러 개를 주파수를 섞어버리게 되면은 일정 부분이 좀 손상되더라도 특정 대역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채널 인코더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개념이 있다만 보시면 되겠고요. 멀티플 액세스 중에는 이제 다른 사용자의 충지를 위해서 간섭 신호를 없애는 것, 간섭을 서로 안 주도록 할당하는 방법이다. 여러 명의 신호가 동시에 전송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날로그 대비 디지털의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스템은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잡음에 이제 덜 민감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전송 구간이 긴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는 선로를 거치면서 변형된 신호가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고쳐가지고 신호를 복원하게 되고요. 아날로그는 이제 중간 복원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는 이제 물리적인 진동이나 온도에 영향이 전혀 없진 않고 덜 받는 구조다. 근데 디지털 시스템은 여러 신호들을 결합하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영상과 음향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 수 있냐면 아날로그는 이제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다른 주파수 대역에 사용을 해가지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두 개의 동기를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디지털통신은 여러 가지 매체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특정 주파수에 각각을 좀 쪼개 가지고 이걸 이제 멀티플렉싱을 하는데 다중화 기법을 통해서 쉽게 전송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디지털 신호는 이제 모양이 단순하니까 0과 1 혹은 이제 A와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일정한 크기를 갖는 신호 형태를 되지만 아날로그 신호란 건 뭐냐면 1.3, 1.2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신호가 되겠죠. 그 말은 그 신호가 변화가 생기면은 원래 신호만큼은 진폭을 갖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하드웨어보다는 디지털 하드웨어가 훨씬 더 제작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압축해서 전송량을 줄일 수 있는 기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소스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송에서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삽입하며 전송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수신단에서 복원이 가능한 기술인데 이게 채널 코딩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몇 가지 특징 때문에 훨씬 더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